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발제를 맡은 김세룡 대우대 교수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저보다 월등한 전문가들이십니다. 저는 전문도 아니고 비전문이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실언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백서 5장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통일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강화 기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6대 분야 24개 정책 과제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이 되면은 조사 및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한 연후 보호 결정하고 하나원에 정착 준비를 하고 그다음엔 하나원에서 끝나면 거주지 보호가 5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민간 참여 기관에서 저 탈북민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는 1000명 이상이 우리가 입국을 했습니다만서도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중 국경 통제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무직 부양자가 44.8%, 학력이 좀 낮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이 69.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한 주민들이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가 58.7%입니다. 다음 양강도가 17.8%, 함경남도가 8.5%에서 대부분 북한에서 취약한 지역인 북한에서 최북단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이탈을 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 주민의 입국 경로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게 제1주 통로가 중국을 통해서 오고 두 번째는 몽골, 세 번째는 러시아,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는 이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북한 이탈 주민 초기 사업 초기 지원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더라도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먼저 하나원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되어 있고 탈북민들에게는 남한의 첫 보금자리이자 제2의 고향이며 경기도 안성에 본원이 있고 강원도 화천에 하나원 제2 하나원이 있습니다. 하나원의 역할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주간 총 400시간의 기본 교육을 하고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정리해주고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취업 제공,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는 5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원 본관과 나들이 했는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원 주소지에 있는 주소지로 만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민등록은 주소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간자요 요 번호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서 입국을 거부하고 특히 동북 삼성에 가면은 제 주변에도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있는데 숙박시설에서 꼭 주민등록증을 내야 한답니다. 왜 주민등록증을 내야 하냐면은 탈북민인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은 근처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도 중국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됐고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원의 주소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이
1회에 걸쳐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 교육 5개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주 400시간을 하는데 우리 사회 이해 정진,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 조기 정착 지원, 성평등 관점 통합 교육, 정서 안정과 건강 정진에서 총 4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화 직업 훈련 이 부분들은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우리 긴급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 이탈 주민 초기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4,500에서 여기 노무현 대통령 때 3,640 너무 돈을 많이 받아간다 해서 깎았다가 다시 2020년에 4,670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최근에 2023년에 기본금 100만 원이 정액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이 정액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과거와는 달리 정착 가산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요 정착 가산금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연령, 장애, 장기 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 보호, 상급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해서 5개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령이면 60세 이상, 장애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기타 등등 요건에 맞게 되면은 가산금을 지급해 준다. 실제적인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퇴소할 때 3분의 2를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과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200만 원, 지방은 250만 원입니다. 다만 국가기술 및 전문 자격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22년에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취업 지원 방식이 있는데 2022년 현재 실적을 보면은 취업은 1,441명이 했는데 뭐 구직 등록, 부인 등록, 알선, 동행 면접, 전화, 대면 이런 상담을 거쳐서 취업이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탈북민들이 임금 근로자로 구직한 경로를 보면은 대중매체 신문 잡지 광고를 통해서 28.8%,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 옆에 있는 분들이 21.2%, 북한 이탈 주민 친척 친구가 20.4% 등으로 해서 남북 하나재단에서 16.3% 제일 작네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뭘 해달라 그러면 시창업 지원을 좀 해달라. 의료 지원비를 지원해달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사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민간 단체인 특히 아산 나눔 재단과 협업하여 재정 지원 총 최대 1,500만 원까지 39세 이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50만 원 이내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입한 50만 원과 정부에서 주는 50만 원에서 나중에 합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미래행복통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 인원은 2,856명이고 만기에 받아간 사람이 1,066명입니다.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은 특성화학교 1개교, 대안학교 총 10개교가 있고, 남북 주민 간 교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착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4절 북한 이탈 주민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2021년도 하반기 이탈 주민 취약 계층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 교육, 진학,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이런 식으로 순으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난 사각지대에서 문제를 보면은 2019년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뭘 전혀 먹지 못하고 아사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2로 2022년 10월 19일 양정구의 임대 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이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겨울 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걸로 보아서 지난 겨울에 고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부족이다. 이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 안전지원 협업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해서 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계비를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300만 원, 일생 동안 300만 원 지원한 것을 5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도 16개 시도에 25개 하나센터를 해서 좀 더 이용이 편리하도록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도 총 80명을 배치해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은 왜 북한 이탈을 했냐 하니까 43.7%가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에 싫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넘어온 사람이 한 반수가 되고 나머지는 뭐 자녀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 등등의 어떤 돈을 많이 벌고서 등등의 어떤 이유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온 사람들이 3, 40대, 50대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에, 탈북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 동기는 소련의 붕괴로 해서 그때부터 탈북민이 증가를 했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 북한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탈북민을 좀 홀대를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 기획 탈북이 있다 해서 탈북민의 정착 자금을 3분의 2 수준으로 삭감했다가 최근에 아니죠. 지난 2000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여기 한국에 왔어도 북한에 있을 때도 낮은 교육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탈북민 중에서도 금수저 탈북민이 못 되고 흑수저 탈북민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로 취업 등에서 불리하더라. 왜냐? 언어가 북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불리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이 세계 경쟁에 이기다는 우월적 사고의 편견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에서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데 먼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탈북민을 이용하고 있고 탈북민을 또한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우파에서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로 에,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탈북민이 모두가 우리가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한 탈북민 청년이 다수가 있었고 또 SNS를 통해 촛불 집회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며 집회 참여 친구를 모집하거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익이라든 오해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일각에서는 5천 명이 탈남에다가 되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계에 의해서는 31명이 탈북민이 우리 한국을 이탈했다라고 집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탈북민의 여성들은 어떠냐면 7, 8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7, 80%의 여성들 중에서 중국 거주에 하는 탈북 여성들은 브로커에 속아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이걸 알면서도 인간 이하의 어떤 대접을 받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구제해주게 되게 되면은 탈북민이 점점 많이 증가되어서 북한의 어떤 위기가 올까봐 중국에서 이걸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온 이 70% 여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에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경쟁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북민의 애완에 대해서 보면은 국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평생의 마음의 짐을 지고 있고 비싼 브로커 비용과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서 계속된 고난의 어떤 인생.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상황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은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힘들게 살아갔고 또한 경험하지 못한 무한 경쟁사와 한국민과의 어떤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결과의 평등적 사고가 이래 많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들도 이념을 넘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가게 되지만서도 그러나 북한에 가게 되면은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에서 살 수 없어 돌아왔다라는 선전 도구로 활용되면 되고 선전 도구로 활용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탄광촌이라든지 재배치되는 걸로 지금 정부가 들어와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 지원 자금에서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2001년부터 소비자 물가가 52.2% 상승했는데도 20년 넘게 사실상 정액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판단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가정 통합 관리 시스템의 촘촘한 구축인데 이걸 좀 뭐 비상 연락망 형태로 구축을 한다 해서 아사라든지 뭐 고독사하는 일들이 없도록끔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 주민 56%에 대해서 이걸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구도 또 확보해야 되고 법률 보호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되다. 이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탈북민의 범죄 피해율은 일반 우리 국민들의 범죄 피해율보다도 5배가 많고 사기도 5명 중 1명으로 사기 피해를 입어서 43배에 달하고 자살률도 탈북민 자살률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자살률의 3배에 달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적으로 잘 정착해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해도 됩니까?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20분 조금 넘으셨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럼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주체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의 어떤 지지도는 50% 이상으로서 우리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보다 압도적인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도 이래 물어보면은 에, 강하게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에서 50% 이상이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약간 없다가 36.7%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민과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은 북한 주민의 이탈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일과 중국 간에 지금 현재 지금 신냉전 체제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고 하나 북한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남한에서 자금을 일부 지원해줬고 북한에서의 어떤 중국에서의 핵 개발에 지원을 상당히 해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고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 문제가 항상 인권 문제로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럼 중국보다 더 인권 탄압이 되는 자행하는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 중에는 북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쁜 데가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마약으로 세계 제프를 위해서 지금 마약을 유통하는 어, 기지로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지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국내에서 언론에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지금 고등학생까지 흡입할 정도로 지금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중국이 전 세계를 마약으로부터 가져가고 자기들이 제패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산하게 되면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약 생산국이 필요한데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 북한 주민의 이탈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것이고 북한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직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IT라든지 SNS 공작으로 에, 에,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좌파 성향으로 전원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까지도 그런 방향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작이 계속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한 4.15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 그리고 한국 대상 정치 공작에서 3년 이상 거주 중국인에 대해서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일반 반장을 뽑는데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이 와서 3학년 일반 반장을 뽑는 이런 걸 정치 공작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았고 지금 화웨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심은 어떤 IT 제품에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어떤 연결망을 장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심어서 공급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널리 일한 IT 기술들이 중국의 어떤 지배 속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들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서 한강에 띄어진 동방맹주라는 중국인 식당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중 동방맹주와 명사안무를 대리한 등
비밀 경찰 역할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영향력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미쳐서 남북 통일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저희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통일은 절대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뭐 얘기를 하고 어떤 업적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 통일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특히 우리가 33,000명의 탈북민을 포용하지 못하면은 2,500만 넘는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비공개 선전 활동을 지원하고 통일 안정화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 엘리트를 육성하고 조직화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북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를 육성해 조직화하든지 해서 갑자기 이루어질 통일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시험한 형태로 탈북민에 의해 운영되는 계획도시를 한번 만들어 우리가 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발제자인 대구대 출신인 김세령 교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통일백서에서 이 장이 한 38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38페이지를 꼼꼼히 다 검토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자립지원 실태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사각지대 최소화는 사실 통일백서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살짝 얹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례까지 다 들어오셔서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히 다뤄야 된다 또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통일백서에서는 전혀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의 개선이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북한 이탈 주민 삶의 현실 해가지고 거의 한 반 정도를 여기에 많이 이렇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탈북민에 대한 뭐 편견 조장, 다시 북한으로 가는 이유, 정착 지원 문제점, 주체 사상의 자부심, 주체 사상 자부심의 저기 한 거 통계 수치가 정말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중국인의 영향력, 그다음에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 그래서 마지막에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어떤 계획도시까지도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안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이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평상시에 얼마나 깊이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세령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